네, 다시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안 올렸죠?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다시 한참 좀 올려볼게요. 우리 이제 진도도 이만큼 다 나갔기 때문에 선행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한제국에 수립하고 독립협회 활동 이렇게 봤었는데 요거 독립협회부터 해서 대한제국이랑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협회 활동하기 전에 이제 우리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극심해진다고 했잖아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당시 이제 고종이 몸을 숨긴 형태잖아요. 그래서 고종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러시아에서 이제 조선에게 이제 한반도에 있는 많은 이권들을 요구하게 돼요. 경제적인 이권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우리 이미 맺어 있던 조약들이 있잖아요. 그 서양 열강들과 조약들에 보면 체국 대우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열강의 이권들을 너도 나도 이제 체국 대우 조항을 이용해서 막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강산 채굴권이나 뭐 산림 벌채권이나 철도 부설권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린 잃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가 참 아쉬운 점이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을 때나 아니 뭐 그 아니 강점기 아니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이제 추진할 때 필요했던 많은 이제 경제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요때 다 강탈당했다는 점이죠. 이게 참 아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갑신정변 때 이제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서재필이 처음에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이렇게 돌아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갑신정변이 얘들 실패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성들이 무지해서 자신들의 이 개혁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백성들이 무지한 탓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나 이런 걸 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민중들을 좀 정치적으로 각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뭔가 계몽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창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한글로 이제 한글판으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이제 백성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영문판으로도 발간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당시 이제 우리의 상황을 외국에게 좀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독립신문만으로는 사실 활동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뭔가 소식을 알리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적인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혁 관료와 개화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처음에 조직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다 참여를 했다라는 점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립문 그리고 독립관을 건립했다고 했죠. 그래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저는 서울에 가서 직접 봤는데 서대문 쪽에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엄청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그냥 파리의 개선문을 조금 모방한 형태죠. 그런 형태인데 이 독립문이 있던 원래 있던 장소에 이 그 영웅문이라고 하는 걸 헐고 이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영웅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의 사진을 맞이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사대주의의 이제 상징적인 그런 장소였는데 그걸 이제 없애버리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독립문이고 바로 그 뒤에 보면 또 모화관이라고 원래 청의 사진을 접대하고 숙박하는 숙식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애고 없앤 건 아니죠. 거기를 이제 이름을 바꿔서 독립관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를 이제 토론의 장소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독립협회가 한 활동은 워낙 많아요. 이권 뭐 저지운동, 침탈 저지운동 이런 것들을 좀 했고 또 자유민권 운동이라든지 국민참정권 운동이라든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게 이 독립협회의 성격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론회는 우리 이거를 보면 이거 교과서에서 우리 자료 1번 해서 학습지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권들을 뺏겼습니다. 참 아쉬운 얘기죠. 정리를 보면 뭐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 받으면 되겠고, 서재 PD죠. 딱 지식인 느낌 납니다. 이게 영문문 이걸 걸고 독립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해요. 독립협회 활동은 뭐 우리 굳이 학습지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성격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자주 국권, 자주 민권, 자강개혁 이런 걸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 고종의 황궁을 요구했고, 그래서 고종이 결국 1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황제가 됐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한번 성격을 다시 한번 볼 거고, 독립협회 활동은 다시 돌아가서 아까 토론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만백성이 참여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개최가 돼서 정말 많은 토론회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모여서는 실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집자 관리들이 같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관민공동회로 좀 확대가 되거든요. 관은 이제 관리, 백성 민자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와 백성이 함께 참여한 공동회, 토론회가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인 이제 개혁안이 나오게 됐고, 그걸 이제 헌의육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헌의육조가 실제 고종에게 이제 올려지면서 고종이 이걸 수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헌의육조에 따라 개혁이 이루어질 뻔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헌의육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입헌군 주제로 가려고 했거든요. 헌의육조에선. 헌의육조에서 입헌군 주제를 얘기했고 고종도 처음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초보적인 의회정치, 뭐 양원제 이런 걸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일부 이제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말하는 건 입헌군 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으로 가려고 한다. 왕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종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면서 이제 보부상협회죠. 이제 황국협회라고 하는 애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독립협회랑 일부러 계속 시비를 붙게 만든 다음에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깝게 활동을 마감하게 돼요. 자, 요게 관민공동회,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본 건데, 관민공동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관복을 입은 사람들 볼 수 있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지식인들인 것 같죠? 양장 차림한 애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점에서 관리, 그리고 백성들이 참여한 관민공동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요 연설자가 박성춘이라고 백정 출신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정말 최하층민이라고 보면 되고 사회적으로 정말 천대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관리 이렇게 있는 앞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민공동회 이 독립협회가 굉장히 열린 공간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이 백정 출신의 천대받는 이 사람들까지도 최하층민까지도 자신이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주체로서 정치적인 자각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헌의육조 내용은 우리 학습지로 봤으니까 한번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국 국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 황제 즉위식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조선 국왕이 이제 황제가 됐고 대한제국이 되면서 나라의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나라의 제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로 치면 최초의 헌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과서로도 봤고 수업 때도 잘 봤지만 일단은
일조는 뭐 자주 독립국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대왕국 대황제는 무한한 뭐 군주권을 가진다. 뭐 대한국 대황제는 뭐 이러면서 황제 중심의 전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참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우리 한참 배우고 넘어왔는데 시민혁명하고 이제 시민 중심이 되는 사회가 나왔다. 근대다. 그것이 근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좀 시대 역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대한국 대한국 국제 내용은 거의 국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고 이때 이제 황제 수립을 하면서 연호를 광무라고 한다고 했죠. 빛날 광자에 힘쓸 무자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뭐 찬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에 따라 이제 광무년에 이루어진 개혁,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 이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은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이걸 구본신참이라고 예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고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 앞서 봤던 청해 양문동이 동도서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예법은 당연히 동양의 도겠죠. 그리고 새로운 제도는 서양의 기술이나 문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이걸 이제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증명서인 지계라고 하는 걸 발급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강무개혁이 엄청나게 개혁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좋은 개혁이라고 말하긴 좀 힘든데요. 그나마 이제 중요한 업적이라고 본다면 이 지계를 발급했다는 점이 나중에 우리 배울 텐데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토지를 굉장히 많이 강탈해 가거든요. 그거에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증명한 증명서예요. 땅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갖가지 상공업 진흥 정책도 좀 추진했고요. 그리고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제 다른 여태까지는 다른 개혁에서 군제를 건드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데 드디어 군제를 개편하게 됐다는 점은 좀 다른 개혁들과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그냥 친위대나 시위대, 호위대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명칭에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황제 스스로를 지키는 이제 근위병들을 좀 늘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군대의 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질적으로 뭐 좋게 한다든지 그런 군제의 개편이 아니고 군사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치안 유지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제 황 자신을 좀 지키는 병력을 좀 늘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기술 면에서 부분적으로 좀 성과는 있습니다. 고종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점은 좀 괜찮았는데 지나친 황실 중심의 개혁이었고 너무나도 전제군주정 이런 걸 너무 표방하고 있었고 군제 개편도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협회랑 대한제국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